네, 오늘 스윙 오답 노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이제 스윙의 메카닉적인 부분들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스윙적인 부분들 그리고 잘 알고 있는데 나한테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준비한 것들은 제가 백스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코킹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코킹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들 하세요. 그래서 코킹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레슨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코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내 그립에 맞는 코킹인 거죠. 요즘 들어서 거리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등을 보인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손등, 왼손등을 이렇게 일자로 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훅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어드레스를 하고 내 그립을 잡았을 때 내 그립에 대한 먼저 파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립이 나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스트롱하게 훅 그립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스윙에서 왼손등을 이렇게 힘있게 펴다 보니까 헤드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의 넥을 잡고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는 거예요. 해서 이 길어진 샤프트가 왼쪽 골반에 닿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손은 좌우로 또는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킨 후에 그냥 손목을 이용해서 샤프트가 왼쪽 허벅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치로 코킹을 해서 백스윙 탑에 가면 내 그립에 맞는 백스윙 이제 코킹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립이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퍼팅 그립처럼 위크하게 잡는데 여기에서 백스윙이 이렇게 커핑이 걸린다 또는 스트롱하게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손등이 펴진다 라고 해서 공이 좀 내가 코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좀 좌우로 많이 가거나 또는 너무 높게 또는 낮게 가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맞는 그립과 코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훅 그립을 잡는 골퍼분들은 훅 그립을 잡고 코킹,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왼손등에 커핑이 걸려야 되는 코킹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훅 그립 잡고 코킹해서 왼손등이 커핑. 이 커핑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내 그립에 맞는 코킹을 해야 정확한 힘을 쓸 수 있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좀 피드백이 오는데 그거를 어기고 무조건 어떤 선수 좀 우승한 선수를 좀 많이 모티브로 하죠. 손등을 켜게 해서 계속 나한테 맞지 않는 코킹을 하다 보니까 방향 또는 몸의 보상 동작으로 부상도 많고 또 정확한 컨택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립을 편안하게 잡고 허벅지를 쓰는 거죠. 쓰면은 이 샤프트의 방향대로 사선으로 코킹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다시 한 번 더 허벅지를 쓰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하면은 내 그립에 맞는 이상적인 백스윙 코킹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위크하게 그립을 잡는 분들께서는 위크하게 잡은 후에 코킹 백스윙 하면 이 왼손등이 곧장 이렇게 펴지는 백스윙의 코킹이 나옵니다. 코킹 백스윙. 근데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코킹이 나와야 하는데 무작정적으로 왼손등 모양을 정해놓고 코킹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로는 내가 이렇게 스트롱하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등을 펴고 이 상태에서 코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백스윙에서 헤드 페이스는 이렇게 닫혀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팩트에 도달되면 똑같이 이제 왼쪽으로 미스가 나오는 거죠. 그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고 왼손등을 필지 또는 접을지 이거를 좀 구분을 지어서 연습하면 훨씬 더 정확한 코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킹을 내가 정상적으로 이뤘을 때 이제 먼저 코킹 이전에 그립을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연 MC 같은 경우에는 코킹 이전에 네. 본인 그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저는 그냥 뉴트럴인 것 같거든요. 뉴트럴 맞으세요? 네. 뉴트럴 한번 그립인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네, 체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는 뉴트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하는 코킹으로 백스윙을 한번 잃어보시겠어요? 네. 지금 벌써 이제 첫 번째는 뉴트럴 그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 눈에는 굉장히 위크한 그립으로 많이 보여요. 그런가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방금 코킹으로 백스윙을 올렸는데 한번 다시 올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왼손등이 조금 더 커핑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위크하게 잡아서 이렇게 커핑을 주다 보니까 헤드 페이스가 많이 열려서 네. 슬라이스가 유발될 수 있는 백스윙의 코킹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본인이 스스로 내가 위크 그립인지 스트롱 그립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립을 좀 짧게 잡고 허벅지에 대고 네. 이 상태에서 손 움직이지 말고 허벅지 쓸듯이 코킹, 허벅지를 그 자리에 쓸듯이 코킹하고 백스윙이 오는 거죠. 이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연 MC는 왼손등이 처음에 보여준 것보단 많이 펴져 있는 코킹의 포인트가 보일 거고 그러네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 나만의 코킹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느낌이 아예 달라요. 전혀 다를 거예요. 네, 나연 MC는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나연 MC가 이 부분들을 코킹에 대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 정확한 뭐 별거 없잖아요. 집에서 혼자 이제 클럽 하나만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연습하고 나한테 맞는 코킹을 익숙하게 만든 후에 코스에 나가게 되면 훨씬 더 바로 가는 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스윙에서 코킹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후엔 이제 처음에 이제 고전적으로 듣는 오른쪽 팔의 백스윙 탑에서의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팔을 90도로 만들어라, 오른쪽 팔을 모아라, 뭐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레슨들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백스윙을 정확하게 드는 거는 임팩트에서 내 몸 앞에서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게 준비 동작인 건데 모으다가 이제 클럽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 90도만 잘못해서 이제 캐치하다가 오른쪽 팔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 9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0도라고 하면은 이 각도 90도가 될 수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벌어지는 이 각도 90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많으세요. 90도라고 하니까 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른쪽 팔이 벌어지는 이 90도를 연습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 들어 거리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포커스가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의 90도가 이렇게 턴이 많이 된 상태에서 안쪽이 보일 정도로 90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많지 않은 골퍼들은 오른쪽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리버스 피봇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고자 한 취지와는 다르게 좀 백스윙에서 많은 걸 잃으세요. 근데 이거는 골퍼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도 물론 있을 거고 많은 골퍼들이 이 90도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게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오른쪽 팔이 벌어져서 이 안쪽에 90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나 또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팔 바깥쪽이 내 몸 앞에서 90도를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팔이 몸 앞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 타이밍과 공간이 생기는데 벌어지게 되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또는 왼쪽으로 기울어서 엎어치는 이런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 백스윙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손으로 오른쪽 팔을 이렇게 걸어둔 후에 백스윙을 내가 회전에 맞는 정점까지 충분히 이룬 후에 다음은 왼손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오른쪽 팔이 벌어져서 90도를 잃었던 잘못된 스윙을 한 분들은 굉장히 몸 앞에서 이렇게 손이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텐데 예전에 어떤 골퍼분들은 이렇게 옆에만 이렇게 기대려고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연습을 90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딱 중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점을 되게 연습할 때 심플하게 오른쪽 팔을 막아놓은 후에 정점에 다다르고 왼손을 잡게 되면 공간도 충분히 이렇게 많을 거고
그 정면에서 봤을 때는 K자가 역으로 있다고 해서 역 K자라고 약간 표현하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쁜 역 K자가 나오는 백스윙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에 나가서 내가 백스윙은 충분히 많이 했는데 좀 타이밍적으로 좀 미스가 많거나 또는 어디 가서든 내가 항상 백스윙에 오버스윙이 많이 된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연습을 좀 충분히 많이 하시면 백스윙도 좀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타이밍적으로도 항상 어긋나는 골퍼들은 타이밍적으로도 훨씬 더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백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야 내가 정상적으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정상적인 임팩트가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는데 항상 오른쪽 팔이 벌어지는 골퍼들은 컨택이나 어떤 공의 구질, 뭐 방향 이런 것들이 항상 들쭉날쭉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팔이 벌어지지 않게 이 백스윙을 많이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 정상적인 코킹, 나에게 맞는 코킹과 나에게 맞는 백스윙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거리와 직결적인 내 체중, 이동 또는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체중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체중에서 더 늘어나지 않아요. 스윙하는 동안. 근데 어떤 잘못된 예로 스쿼트를 했다가 뭐 점프를 한다. 뭐 그래서 지면 발력, 추진하는 힘으로 거리를 더 많이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후에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인 건데 기본적인 게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만 많이 요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리를 내려고 지면 발력을 하고 힘을 쓰는데 연습장에서는 뭐 잘 맞을 수 있으나 코스 가면 맨 땅을 많이 치세요. 뒷땅을. 그래서 지면 발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스윙을 바꿔가지고 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이제 지면 발력 또는 체중을 정상적으로 밟기 위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체중이라는 거는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다가 임팩트에 점점 다다를수록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이 체중인데 잘못된 예로 백스윙 때 골반을 뒤로 빼서 체중을 왼쪽에 보내고 이 보낸 상태에서 스쿼트들을 많이 하세요. 요즘 스쿼트를 했다가 맞아요. 점프를 하면서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또는 언제 돌려야 되고 너무 복잡한 그 세 가지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면 발력을 하기 이전에 내가 베이직하게 체중이 이렇게 먼저 잘 다니는지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백스윙을 이루게 되면 체중은 분명히 오른발에 한 70%가량 넘어와 있을 거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면서 이 70%가 이제 50%로 왼발로 넘어오게 되고 임팩에 달하게 되면 한 7, 80%가 왼발에서 이렇게 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생략이 되는 거죠. 그 스쿼트라는 동작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잘 쓰게 되면 나한테 굉장한 폭발력을 줄 수 있는 동작이긴 한데 많은 골퍼들이 쓰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구하는 기본적인 스윙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백스윙에서 오른발에 체중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인데 오른발에 체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백스윙을 만들고 왼다리를 천천히 스텝을 밟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봤을 때는 제가 천천히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누르고 있지만 잘못된 예로는 몸이 많이 뒤집어져서 왼다리를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체중이 왼발에 걸려 있다 보니까 왼다리를 못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왼발을 백스윙 탑에서 천천히 내가 뗄 수 있는지 뗄 때 좀 유의하실 때 부분은 백스윙에서 왼다리를 뗄 때 머리나 스파인 앵글이 최대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다리를 천천히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밟는 타이밍에 맞게 강하게 임팩을 이루는 거고요. 백스윙을 하고 왼다리를 스텝
강하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체중이 컨트롤이 돼야 어느 지면 발력을 하건 뭐 좀 더 빠르게 스피드를 내든 강한 임팩트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냥 스쿼트 지면 발력을 하니까 손실이 많은 거예요. 부상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체중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쁜 스윙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거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부상도 사실 현저히 줄 거고 내가 좀 원하는 컨택, 강하게 다운블로로 눌러칠 수 있는 그런 컨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퍼분들은 좀 이 동작이 어려우면 스탠스를 좁혀서라도 백스윙 이루고 천천히 왼다리를 천천히 밟고 치는 이 연습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파워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상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거리가 줄진 않아요. 근데 지면 발력을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또는 선수들한테 이제 좀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네. 지면 발력을 하는 이유가 폭발적인 거리인 건데 네. 거리와는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거리 많이 나는 뭐 지면 발력을 한 선수 그리고 이렇게 지그시 밟는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 좀 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지면 발력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간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체중이 컨트롤이 되어야 내가 지면 발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체중 이동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제가 알려드린 이 부분의 연습을 좀 충분히 한 후에 코스에 나가서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더 가면 더 가지 덜 가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 후에 거리가 늘었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좀 몸에 익숙해지고 좀 마스터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때 이제 지면 발력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순서들 코킹과 백스윙의 공간, 그 다음에 내 체중, 압력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이제 직관적인 임팩트예요. 임팩트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 팔을 굉장히 몸 앞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줄다리기 하듯이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목을 홀드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너무 앞선 나머지 헤드가 열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서 미스가 양쪽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팔이라는 거는 사실 공 쪽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펴지는 이 역할이 정확한 거지 오른쪽 팔을 접어서 옆으로 끌고 온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야구공을 던지든 어떤 물체를 던질 때도 오른쪽 팔을 접었다가 펴듯이 던지지 뭐 펴 있는 걸 접으면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미지가 잘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내가 이뤘을 때 손목과 팔꿈치가 접혀 있고 이 상태에서 손목은 홀드가 돼 있고 공 쪽으로 오른쪽 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뻗어지는 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면 발력을 한다 해서 몸을 돌리고 오른쪽 팔을 좀 이렇게 몸 앞으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시퀀스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내 몸 앞에서 공이 바로 맞는 게 가장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치는 거죠. 오른쪽 팔이 들어와서 헤드 페이스는 열려 있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턴다든지 어떤 보상 동작으로 공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선수를 지도할 때나 모든 골퍼들을 제가 좀 이해를 시킬 때는 던지라고 좀 많이 알려줘요. 던진다는 게 또 잘못 이해해서 오른쪽 손목으로 스냅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손목은 홀드시킨 상태에서 팔을 뻗어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손목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이 공 쪽을 향해서 뻗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공이 털어서 걷어치는 느낌보단 압축되는 듯한 좀 눌려맞는 길게 뻗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끔 중계를 보면 오른쪽 팔이 멋있게 뻗어져서 디보트가 정말 뭐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 디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이 절대 이렇게 접혀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백스윙을 해서 정상적인 백스윙이 코킹과 오른쪽 팔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향해서 뻗기만 하면 돼요. 먼저 보여드리면, 그러면 공을 좀 압축시키듯이 눌러칠 수도 있을 거고, 항상 다운블로로 맞는 일정한 컨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찍어친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끌고 와서 손목을 터세요. 그래서 매트 소리만 들어도 꽝꽝 울리는 듯한 그런 골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타격을 하게 되면 바닥 매트가 울리는 느낌보단 공이 바로 맞아서 훨씬 더 소프트한 그런 터치 소리가 날 텐데, 이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오른쪽 팔의 쓰임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어드레스 똑같이 잡으시고 오른쪽에 손가락을 2개를 떼세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른쪽에 떨어져 있지만 손바닥은 그립에 전부 다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서 탁 올라가면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클럽이 받쳐질 거고, 이 받쳐져 있는 걸 그대로 공 쪽으로 누르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손목이나 뭐 어떤 잡동작 없이 오직 단순하게 팔만 접었다가 피는 걸로 훨씬 더 훌륭한 임팩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내가 좀 더 페이스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거고, 만약에 앞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낮게 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스윙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좀 충분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 스윙이 내가 기존에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내 스윙에 맞지 않는 스윙의 메카닉을 교정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스윙을 하고 스코어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